안녕하세요. 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금빛 경륜 마지막 회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광명 16경주 이후 실시가 되었었던 온라인 경주인 지방교차 4경주, 5경주, 6경주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광명 16경주가 마지막 경주로 편성이 됩니다. 지난주는 4일 경륜이 실시가 되면서 월요일 개천절까지 경륜이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이 10대 대체 공휴일이긴 하지만 경륜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4일 경륜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 토, 일 3일간 경륜이 실시가 된다는 점, 월요일 날은 경륜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호 경주에는 많은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급에서는 박효진이 최대형을 넘어서면서 183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되었었고요. 우수급에서도 공태욱과 조용소의 동반 입상으로 318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도 매우 어렵게 흘러갔었는데요. 특성급 결승전에서는 정종진이 좀 안일한 경주 운영으로 2차기에 머물면서 33.9배로 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혜민과 양승호가 정혜민이 있었음에도 정환우를 선택하고 활용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정혜민을 앞에다 두고 경주를 펼쳐 나가는 것이 결과론 쪽으로는 맞았었는데요. 너무나 쉽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 선정에서 실패했었던 양승원이 기습으로 나서면서 경주가 꼬이고 말았었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힘을 썼더라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하늘의 몸 상태가 분명 좋아지긴 했지만 양승호를 상대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하늘을 믿었던 것이 좀 아쉽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혜민의 젖히기에 당하면서 연승이 깨어지고 말았었는데요. 직선에서 몸싸움 후 추임 나눈 것을 보면 정종진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되면서 이래저래 아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는 안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성급도 저배당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가고 이번 회차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급 2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손지영을 제외하고는 매경주 접종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수급 초반부는 항상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수급 경주도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 유독 많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고재필이 자량 능력에서 분명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웅주도 직선 취입이 좋고 최근 들어서 박종렬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재필이 긴 거리에 나섰다가는 이응주나 박종렬에게 잡힐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재필이 그래도 주드로그 발에 나간다면 이응주하고 박종렬의 후미권에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본인의 타이밍을 잡는다면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둘렀다가는 이응주와 박종렬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손지영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차권에서는 2번 김우병 있죠, 4번 김문영이 있습니다, 7번 임재춘까지 접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손주영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2번하고 4번보다는 임재춘을 좀 더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작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주영 입장에서는 임재춘을 뒤에다 두거나 임재춘을 앞에다 두면서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손주영과 임재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주영 입장에서는 임재춘 견제에 나선다면 김문병의 선행이라든지 김문영을 생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주보다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시절 친분 갖고 있는 김문영이 후미권 마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주아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드럭만 발에 나간다면, 왕관만 주전에 나간다면 임석과 정원열 정도는 충분히 견제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주아가 앞선에서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긴 거리 나서게 된다면 정원열이나 임섭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임섭의 추임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주아가 힘을 쓰게 된다면 임섭이 이주아를 상대로 직선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입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이주아가 때릴 만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임진섭이 마크에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뒤집기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원열의 후미권 마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비슷한 선수들이죠. 김일권, 신우삼 여기에 이범석까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은 이번 김일권이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삼하고 이범석이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유승우의 선행은 또 신우삼의 활약에 나갈 수 있죠. 친분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전 초조보다 안고 있습니다만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신우삼이 좀 더 낫다는 점에서 경기의 중심은 신우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일권, 신우삼이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이범석도 직선 차 추입 역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범석을 중심으로 뒤집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우삼하고 김일권의 연합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유상용이 주드럭만 발에 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은데, 힘을 썼다간 정관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계봉에 선행 활약에 나가고 유상용이 완근만 조절해 나간다면 뭐 정관 추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용이 때렸다간 정관도 직선에서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관의 흠이 마크에 나갈 수 있는 박광재라든지 한기봉이 뭐 정관의 뒤로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용 머리와 정관 머리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뭐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 뭐 자세하게 한번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고재필이 분명 객관적인 기록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때려도 젖히기 당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고재필이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서둘렀다간 이응주도 직선에서 차가 나오죠. 박정열도 직선에서 차가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고재필 긴거리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거리 나섰다간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1번과 5번을 병주 태워서 가면서 완근만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뒷선에 마크형, 박종렬은 요즘 들어서 끌어내서 재미 보고 있고, 순수한 마크형은 이웅주라는 점에서 고재필이 때려주면 1번하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완건만 조절해 나간다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필이 뒷자리에 1번이 마크에 나갈 것이냐 5번이 마크에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이치감만 놓고 본다면 이웅주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몸싸움 능력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응주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박종열이 끌어내서 6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6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5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라면 고재필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때렸다가는 이응주도 직선에서 추입 나오고 박정열도 추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뭐 고재필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월평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 쪽에 가담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재필이 또 노조 선수에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중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비파업, 상황에 따라서 뭐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고 있는 고재필이죠. 일단 월평팀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비파업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재필, 아무래도 파업 선수 이응주하고 박종열에게 견제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 점 때문에 오히려 고재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파업 쪽에 속하고 월평팀이 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재필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재필이 고전하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가능하죠. 고재필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건호가 받아가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큰 배당 아닙니다만 고재필이 빠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한 입장인 고재필이라는 점에서 1호하고 1, 3입니다. 1호하고 1, 3
13 경주권 정도는 고재필 빠질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는 점 1호하고 13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재필이 주도력 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팝하고 비팝 양쪽과 호흡이 가능한 고재필이라는 점에서 뭐 주력 6령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인정하게 된다면 6일과 6호 안에서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고 6번과 5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반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손주영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작전 구사에 나갈 수 있는 손주영이에요. 손주영이 직접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우병이라든지 김문영이라든지 7번 임지춘을 활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주영 입장에서는 7번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착 승부가 많긴 합니다만 최근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임지춘이요.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번도 7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손주영이 2번 활이 나갈 수 있고 4번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살 터울이죠. 아마 시절 친분 갖고 있는 김문영 선행도 가능하고 마크도 가능해요. 취입은 약하기 때문에 손주영이 힘을 썼을 때 김문영이 후미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작전도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임지춘, 코미권 마크도 가능하고 때려서 버티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아무래도 4번 김문영이 부담이 없어요. 때려도 되고 후미권 마크에 나가도 취입이 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정이 우승 챙겨 나가기에는 김문영이 딱 입맛에 맞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4번이요. 두 차권 1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2번이 때렸는데 7번이 몰고 갑니다. 1번하고 4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뭐 김우병도 치속감이 좋기 때문에 임재춘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서둘러서 손정이 넘어서려 가다가 임재춘의 견제에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정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2번의 선행을 7번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뒤늦게 4번이 날라오게 된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하고 4번 정도는 1번이 강축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큰 배당은 아니고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정이 분명 강하긴 합니다만 서두를 수 있는 선수 2번, 4번, 7번이 있기 때문에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송준도 고전할 수는 있어요. 7위하고 7,4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이 7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또래 선수인 4번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7번 견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주아가 객관적 기량매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결승전 우승으로 시속감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때 이주아하고 김석호의 동반 입상 음성에서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이주아가 때려서 후미권 싸우다가 버텨냈어요. 김석호가 끌어내서 뒷선수 털어다 보니까 이주아가 버텨냈었고 김석호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배당 음성에서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이주아가 객관적 기량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이주아가 득점이 워낙 높죠. 거의 임섭에 비해서 2점가량이 높은데 마땅히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주아는 타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 바퀴나 직선을 반 바퀴 주면서 크게 넘어서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 임섭이 차분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전 이주아 상대로 임섭의 직선 추입할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아가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시속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저래 힘을 쓰게 된다면 임섭도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부진 조금씩 만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추입발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직전도 임섭의 선정 권해드렸었는데 저는 복승입니다. 복승 중심으로 임섭의 직선 추입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주아가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임섭 취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뒤집기 승부로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승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승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임섭이 이주와 인중하고 차분하게만 쫓아가게 된다면 4번, 5번으로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서두른다면 임섭 취입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한 방으로 뒤집기 승부 쪽 공략해 봐야 된다.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두 선수가 싸우게 된다면 뭐 정원열도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5번하고 3번은 아무래도 배당이 좋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은 두 선수가 맞다이 깠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번 편성 복승 중심으로 하되 4번보다는 5번의 직선 추입발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임섭의 몸 상태를 한다면 충분히 수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일권하고 신우삼 여기에 이범석까지 경화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득점은 김일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뭐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 0.01점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절 욕심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범석도 요즘 들어서 직선 추입발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일권 우세 경주가 아니라 2번, 4번, 5번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일권도 기세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신우삼이 연대 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범석도 있고 최수영도 있고 유승우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넓게 본다면 홍석헌도 충분히 갖고 있고, 더군다나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유승우밖에 없는데, 유승우가 신우삼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줄서기가 4번, 5번, 2번 순으로도 자리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뭐 6번이 2번 앞으로 자리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우삼하고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이유가 서울 A팀하고 8당팀, 지금은 뭐 지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8당팀 지부가 있고 워커힐팀 지부가 있어요. 도로 훈련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승우는 신우삼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래저래 신우삼이 짧게 추임 나서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쪽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2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 전략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2번하고 4번하고 2번이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이범석도 직선에서 충분히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범석 넣고 뒤집기입니다.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2번 정도는 이범석 넣고 뒤집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 아무래도 복승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2번, 5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 2번, 5번 3복 견주권 쪽에 4번, 2번, 5번 3복 견주권만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뭐 깔끔한 승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싸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승우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을 때 버티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최수영이 호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신우삼과 최수영을 묶어서 3차권에서는 최수영 변수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4번과 2번입니다. 4번,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이범석 추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5위하고 5사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상용이 객관적인 기량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관의 직선 추입발도 살아나고 있고 한기봉도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재도 후미권 공략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뭐 유상용과 한기봉이 전일 지정 올릴 때도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한기봉이 선행력 발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기봉이 때려주고 유상용이 몰고 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관하고 박광재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기봉이 워컬팀에 훈련하고 유상
유상영이 지금 일산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8단권에서 워컬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기봉이 때려주고 유상영이 몰고 가는 작전 짧게 가져간다면 뭐 유상영과 한기봉이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관이 직선에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먼저라는 점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기봉이 때려준다면요 아무래도 유상용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관하고 박광재에서 후미권에서 마크 다툼 펼쳐나가게 된다면 한기봉도 요즘 들어서 선행 나섰는데 희속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직선에서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친분 세력인 유상용과 한기봉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죠.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이죠. 7번과 2번,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유상용이 정관의 한기봉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유상용의 뒷자리를 박광재가 막혀 나가고 한기봉이 막혀 나가는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뭐 유상용이 힘을 써가지고 정관이 풀어도 넘어섭니다. 정관이 넘어서게 된다면 박광재가 쫓아 들어갈 수 있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7, 8년생 한기봉이 유상용과 호흡이 아닌 친구인 정관을 쫓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뭐 유상용이 고전하게 된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가능하죠. 3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6 경주권 정도는 뭐 유상용이 강축 견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6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3번인 것 같아요. 2번이 때려서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2번이 때려가지고 시속감이 좋다면 7번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3번 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2경주권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채 파신다면 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C 경륜왕 검색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착실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